자, 이어서 스토킹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죠. 그런데 이 숨진 큰딸이 피의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스토킹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세 모녀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 자, 사건 현장에 피의자도 같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는 좀 확실한 범인으로 이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도 중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자해를 하고 현장에 있었고요. 25일에 경찰이 출동해서 발견했는데 사건은 23일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은 CCTV에 찍혔어요. 정확하게 그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서 네. 집에는 작은 딸이 있었는데 저녁에 먼저 첫 번째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들어온 어머니, 50대 어머니를 살해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1시간 뒤에 들어온 큰딸까지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 본인이 내가 이 일을 저질렀다는 자백까지는 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서 범행의 동기와 과정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자, 큰딸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 뭐 보도를 보면은 둘이가 남자친구 관계였냐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수개월 동안 큰딸을 스토킹 해왔다는 정황이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닷새 뒤에 이제 피해자 지인이 이제 글을 올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 1월부터 스토킹이 시작이 됐다.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가 너무 자주 오니까 전화번호를 안 받거나 하면 다른 번호로 바꿔서 또 연락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정중히 연락을 끊어내자 아마 보복 감정을 보인 것 같다. 계획해서 벌인 것이다. 이런 지인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 경찰이 확보한 메신저 기록 일부에는 이 피해자가 집을 알려주지도 않는데 집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집을 돌아가는 적도 있고 1층적 쓱 다가오는 검은 패딩이 있다. 나중에는 이 가해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나한테 왜 그러냐. 이렇게 두려움을 호소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나중에는 번호 바꿔서 연락이 왔는데 마지막이니 잘 생각하라라는 취지의 위협적인 어떤 메시지도 있던 걸로 봐서는 스토킹 하다가 보복 범죄로 이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는 피의자 신상 공개하라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신상 공개 기준에는 이게 해당이 됩니까? 일단 3일 만에 20만 명 이상이 이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관련자는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정 강력 범죄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자고요. 네. 특히 유죄의 증거가 다수 확보됐기 때문에 유죄가 명확해지는 사건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되는 사건이냐인데 피해자가 3명이나 이르는 살인 사건이고 결정적으로는 또 스토킹 범죄의 희생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공개 가능성이 있고 경찰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스토킹 범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건 말고 최근에 또 이런 건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이 수십 킬로미터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무서워서 파출소까지 가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해당 영상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3일입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남성이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걸어갑니다. 차를 후진시켜 여성의 차량 앞에까지 세우기까지 합니다. 겁이 난 여성이 급히 출발하자 뒤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면서 계속 쫓아왔고요. 지금 너무 잘 따라보는데. 와, 옆에 A가 있었어. 옆에 A가 지가 옆에서는 뛰어들라고 했다. 근데 틈을 안 버려. 옆에서 와서 여기 나오라고 그래. 거기가 쫓아. 저기야. 자, 겁에 질린 여성 파출소 앞에 차를 세우자 차량 창문을 내리고 한참을 빤히 쳐다보기까지 했습니다. 자, 50km 가량을 쫓아왔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파출소까지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자, 파출소에서 근데 조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치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 저 여성이 원하는 이게 최소한 경범죄든가 네. 아니면은 이 남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차량을 조회는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수배 차량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 뭔가 처벌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다 하고 돌려보낸 거죠. 네. 그 여성의 이제 입장을 듣고 접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남성이 현장에 있었고 경찰이 이제 확실히 신원까지 확인했는데 문제는 차량 조회 정도에서 그냥 보내줘도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요약된 장면만 보기에도 아무 이유 없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고 옆차와 접촉이 날 뻔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차량을 50km 따라온 거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럼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인가? 이러한 대목 때문에 이 여성들이 더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가 이게 막 논란이니까 입건해서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면서요? 입건해서 조사했고요. 이미 이제, 했어요? 예, 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남성에 대해서는 과거의 범죄 전력도 일부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당시에 들여다봤으면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근거가 뭐냐면 불안감 조성이라고 하는 경범죄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애초에 이것으로 입건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남는 대목이죠. 스토킹이라는 게 뭐 그냥 어떤 호감의 표시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한 범죄인 상황인데 피해자들은 물론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굉장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스토킹을 했고 갈수록 수위가 세지고 처음에는 가벼운 어떤 협박으로 시작했다면 나중에는 나한테 상해를 입힐 것이 너무 분명했는데 경찰에서 다시 풀어줬을 때 온 동네가 울리도록 큰 소리를 내면서 아카데미로 달려왔거든요. 그걸 안 당해보면 무서운 걸 몰라요. 저는 옥상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뛰어내리려고. 정말 무서우니까. 지금도 이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이제 실형을 살고 나온 스토커가 뭐 크게 개과천선하지 않는 한 또 나타날 거거든요. 한 번은 그 차에다가 GPS를 장착을 해서 이제 위치를 한 2달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제 카카오톡으로 일가족 살인사건 이런 기사들 다 캡처해가지고 막 보내기도 했거든요. 사람을 분신소에서 구해서 동생 뒤를 밟아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칼을 들고 접근 금지가 이제 되면은 뭐 집 근처에도 이제 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다 죽이고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스토킹 관련해서 그동안은 이제 벌금형이었었는데 이제 징역형으로 강화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여성 단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여성이면서 동시에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첫 발이니까 보완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잘 정착하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면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가장 높은 법정형이 5년 이하다 보니까 좀 더 엄격하게 법정형을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처벌 방지법이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피해자는 굉장히 불안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극도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접근 금지를 위반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 그리고 보호 쉼터라든가 뭐 개인 정보를 바꿔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보호 처분이나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막 많이 쓰는 만족이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남 이런 얘기 있잖아요. 스토킹을 양산하는 잘못된 문화인 거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말이 된 거죠. 타인이 싫어하는 행동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그 세모녀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 뭐 휴게소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저거는 처벌이 안 되죠. 법이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니까 소급해서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경범죄 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걸로만 처벌이 될 수 있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또 무방비 상태일 수 있다. 하지만 규율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9월 이전이라도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도 법이지만 이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 그래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세모녀 피살 사건 그리고 스토킹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